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재혼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는 양육권 분쟁 사례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사건 가운데 약 70% 이상이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를 함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양육권이 결정된다 해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오해가 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실제 법적 절차나 가까운 판례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리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 생활 상황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법원에 양육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한쪽 부모가 단순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력과 더불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만 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직접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양육을 정당하게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상담 기록, 아이와의 생활 영상, 지역사회의 진술서, 자녀의 건강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데 2021년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강화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실질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는 임시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양육권을 분할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혼 가정의 아버지가 직접 양육권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 기준 전체의 약 20%에 육박한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가정의 상황, 자녀 연령, 부모의 역량과 생활 환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정확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놓치기 쉬운 점 중 하나는 가정법원의 양육권 판단 기준이 지역과 재판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육권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 친권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확한 진술이나 과장된 주장,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진행 과정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은 인내심과 치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양육권 분쟁은 결과에 따라 자녀와 가정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 대처와 법적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아이의 이익을 우선해 두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